경비실 앞에 물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복장도 좀 신경 쓰시고요. 그녀는 짧게 눈살을 찌푸리며 도연을 향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도시락을 주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 띄게 감정 과시하는 건 여기가 시댁마당이 아니잖아요. 그 말과 함께 유리는 도시락을 손에서 툭 떨어뜨렸습니다. 유리는 민망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도시락은 줍는다고 해결되진 않죠. 품격은 다른 문제니까. 그러나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단정한 자세로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멈춰 앉은 채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화려한 외벽 대신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와 오래된 가로등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주민들의 바쁜 발걸음과 함께 택배 차량이 오가고 경비실 유리문 너머로는 이른 시간부터 경비복을 입은 노년의 남자가 반듯하게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박도연, 올해 68입니다.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려고 시작한 경비원 일은 어느새 11년째가 되었고 외롭지만 규칙적인 삶은 그에게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줬습니다. 묵묵하고 느린 말투,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 덕분에 일부 주민들은 그를 조용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저 경비 아저씨로 부르며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오늘도 도연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아파트 출입 기록부를 정리하고 택배 정리와 차량 번호 확인을 반복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시 의자에 앉더라도 누군가 다가오면 곧바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아직 약하고 봄바람은 싸늘합니다. 경비실 좁은 책상 위에는 아들의 사진과 작년에 손수 고쳐 만든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도연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 며느리와 함께 산 지는 6년째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도연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아파트 단지 맞은편 오래된 빌라에서 며느리 김서연이 분주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올해 45인 서연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출근 전 하루도 빠짐없이 시아버지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밥 위에는 깨를 솔솔 뿌리고 꽁치김치조림까지 정성껏 담습니다. 서연은 숟가락 옆에 작은 메모지를 끼워 넣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대요. 점심 꼭 따뜻하게 드세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정성을 늘 반복하지만 자신의 삶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자신을 버티게 해준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같은 행동을 이어갈 뿐입니다. 서연은 출근길에 경비실 앞에서 잠시 멈춰 도시락을 건넵니다. 아버님, 식사 꼭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답합니다. 고맙네, 서연 씨. 늘 이렇게 챙겨줘서 미안하고 고맙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듭니다. 고맙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들의 대화는 짧고 조용하지만
서로에게 전하는 진심은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잠시 후 고급 SUV 차량이 경비실 앞을 지나며 창문이 내려갑니다. 차 안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오유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짧게 눈살을 찌푸리며 도연을 향해 말합니다. 경비실 앞에 물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복장도 좀 신경 쓰시고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서류 더미 쪽으로 향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서연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씁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경비실 안에 들어온 도연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바라봅니다. 그는 뚜껑을 천천히 열며 작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활짝 웃는 표정은 아니지만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우편 배달부가 문틈으로 인사를 건네며 말합니다. 박 반장님 며느님은 참 잘 챙기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도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민망하네. 나 하나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이야. 배달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납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도연에게는 그 일상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풍경이지만 누군가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고 추위에 떨고 있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박도현과 며느리 김서연은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리며 그들의 관계와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낡은 도시락에서부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침 햇살은 여전히 포근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차가움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라 출근 인파는 줄었지만 대신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주민들과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경비실 앞 화단 옆에는 노란 개나리가 한창 피어나고 있었고 도연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바라보며 짧은 여유를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주민들의 표정과 말투에 묘한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고 아파트 게시판 앞에는 주민들이 둘러서서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경비원 가족이라며 매일 도시락 받는다,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고 누군가 몰래 찍은 도시락 전달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입주민은 사진을 가리키며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경비원 가족들 복지시설인가요? 아파트 단지를 자기 집처럼 쓰네. 그 말을 들은 다른 주민은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소리 없이 웃었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음 섞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러다 경비실에서 김치 담그겠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는 도연이 이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모니터 속 CCTV를 묵묵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말없이 느끼는 서러움과 무력함이 그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연이 조용히 아파트 정문을 지나 경비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도시락을 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게시판 앞에서 뭔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세히 보려고 하지는 않고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주민의 시선이 묘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경비실 앞에 다다르자 고급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리며 누군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입주민 오유리였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자 이른바 이곳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던데 혹시 경비실이랑 어떤 관계세요? 가족인가요? 아님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인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서연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입니다. 도시락 가져다 드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유리는 미간을 좁히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아, 그 경비원 분이요? 근데 이런 데서 도시락 주고받는 게 주거 품격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쉽게 꽂혔고 몇몇 주민은 발걸음을 멈추며 그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가족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자 유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도시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도시락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주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 띄게 감정 과시하는 건 여기가 시댁마당이 아니잖아요. 그 말과 함께 유리는 도시락을 손에서 툭 떨어뜨렸습니다. 도시락은 땅에 떨어지며 찰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흐트러졌습니다. 서연은 순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반찬을 하나씩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꺼내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떨렸고 눈가에선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시락만 조심스럽게 다시 담으며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도연이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고 도시락을 줍는 며느리의 손과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고 어두운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와 서연 옆에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주워 도시락통 옆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민망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도시락은 줍는다고 해결되진 않죠. 품격은 다른 문제니까. 그러나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단정한 자세로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멈춰 앉은 채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조용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몇 분 뒤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늘의 아파트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주고 누군가는 품격을 말한다. 그런데 진짜 품격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이 아파트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주말 이후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평소에 인사도 하지 않던 주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제 찍힌 영상이 고스란히 떠 있었고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무릎 꿇렸다. 보여주기식 동정은 필요 없다. 경비 가족이 왜 여기까지 끼어드는지 이해 안 됨 같은 댓글부터 진짜 문제는 도시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저분들한테 품격을 논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 같은 댓글까지 서로 충돌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전처럼 무심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시선을 피한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부 주민은 경비실 쪽을 힐끔거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도 사람인데 좀 심했지 않은가. 하지만 곧이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품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도시락 전달은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보여줄 필요는 없지. 그 시간 박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묵묵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근무 교대가 끝날 때까지 허리를 펴지도 않았고 방문자 기록부에 펜을 쥔 손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연의 모습은 평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묘한 낯설므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출근 후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자신이 무릎을 꿇으며 도시락을 주워 담던 사진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고 일부는 자신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김 선생 아니에요? 그 순간 서연은 아무 말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소음처럼 번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수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으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파트 대표 오유리는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말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품격과 이미지 문제입니다. 주민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에서는 조용히 손을 든 중년 주민이 말했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저분처럼 가족을 위해 도시락 챙기는 일보다 더 값진 게 있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회의장은 순간 적막해졌고 유리는 미묘한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짧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정은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면 됩니다. 여기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강한 성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주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보여주기 싫었던 건 어쩌면 그분들이 아니라 우린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회의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학교 수업을 마친 서연은 평소보다 한참 늦게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 불은 이미 어둑어둑했고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도시락 못 챙겨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도시락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말에 서연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고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 글이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바라보며 떠올려야 할 것은 밥값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따뜻하게 쌓인 도시락 하나에도 누군가는 존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락도 품격도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진짜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봄바람이 한층 따뜻해진 4월 초 아파트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서서히 번져가는 긴장과 낯선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짧게 눈인사만 나눴고 이웃들 사이에서 오가던 안부 인사는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지만 눈빛은 서로를 의식했고 가벼운 인사는 경계로 바뀌었으며 수군거림은 점점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새로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도시락을 떨어뜨린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의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학교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속삭임 때문에 뒤돌아보면 조용해지고 동료 교사들은 괜찮냐며 묘하게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위로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묵묵히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경비실 앞을 지나며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 도연이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은 여전히 곱고 성실했지만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상류층 분위기의 주민들뿐 아니라 일부 일반 주민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율이었고 그녀는 감정이 아닌 아파트의 규칙과 품격을 이야기하며 논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경비원 개인 가족과의 사적 교류는 근무 중에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도시락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기준과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투는 단정했지만 누구나 그 속에 얕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던 60대 중반의 주민 최경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산 주민이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품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경비원 아저씨가 눈 올 때 제 착을 꺼내 준 게 품격이라고 느꼈어요. 도시락 싸온 며느리분이 바닥에 떨어진 반찬 주워 담을 때 그게 저는 품격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은 소리 높이지 않고도 회의장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정리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기준은 필요하니까요. 그 순간 회의장 맨 뒤에서 또 한 명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 민지연 대표였습니다. 평소 주민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을 지우는 기준이라면 그건 규칙이 아니라 벽입니다. 사람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고 유리는 잠시 말을 멈춘 채 민지연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가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국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단지 서연이 도시락을 주워 담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도연이 무릎을 꿇고 숟가락을 줍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는 말 그대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고 경비실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구는 도연에게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누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변함없이 택배를 분류하고 출입카드 분실 처리 안내를 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고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늦은 시간 경비실 창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연 대표였습니다. 그녀는 창 너머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도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은 주변에 있던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멀리서 누군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경비실 유리 그 너머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도연이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열어보며 바닥에 딸려온 쪽지를 조심스레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죠? 당신도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가족입니다. 그 영상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수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택배, 차량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겠지만 오늘은 마치 온 아파트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 경비실 앞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공지 경비원 근무 태도 및 시설 사용 관련 조사 진행. 눈에 띄지 않게 붙어 있었지만 그 종이는 조용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낮 2시 운영위원회 면담이 예정된 시간. 경비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 오유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무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경비원님, 요즘 근무 태도에 대해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이 자리에 선 사람들 앞에서 흔들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유리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이전에 찍힌 CCTV 장면과 온라인에 퍼진 영상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시락을 줍는 서연, 그 옆에서 묵묵히 무릎을 굽힌 도연,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민들의 표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영상의 특정 장면에서 멈춘 뒤 말했습니다. 경비원으로서 근무 중에 가족과의 이런 감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적절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설명해도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 중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를 근무에 개입시켰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 순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규정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의외로 단단했고 순간 공간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무너뜨리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바로 그 순간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아직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라도.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싸늘했고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은 불편했고 어떤 시선은 연민이었으며 어떤 시선은 조용한 응원이었습니다. 유리는 서연을 바라보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여기는 근무지입니다. 개인적인 행동은 자제해 주시죠. 그 말에 서연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이건 근무 중 행동이 아니라 가족에게 밥을 건네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그대로 의자를 밀고 일어나며 조사 경과 통보는 일주일 뒤로 통지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경비실에는 도연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주보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나 때문에 이러지 말라고. 그 목소리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서글프고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 도시락 들고 오는 길에 매번 생각했어요. 이건 햄반찬이나 된장찌개를 싸우는 일이 아니고 아버님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연 대표, 단순한 입주민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 중 한 명이자 이곳 운영과 흐름을 좌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실 안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녀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레 주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가장 지켜져야 할 품격은 바로 이 도시락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지 경비원 가족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불은 평소보다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여러 가정의 식탁 위에서는 이런 대화가 조용히 오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진짜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꽃비가 흩날리던 어느 늦은 오후 아파트 단지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비원 조사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렸고 커뮤니티에는 논란을 넘어선 의견들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원칙을 말했고 누군가는 사람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차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락이 아니었고 품격도 아니었으며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아오던 존중과 존재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히 아파트 근처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난밤 시아버지에게 건네주지 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도시락 위에는 여전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세요. 아버님도 사람이니까요. 서연은 그 메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고 자신을 위해 울어본 적도 없다는 걸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 아파트 경비실에는 또 하나의 낯선 방문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주 아파트 앞을 지나다니다가 경비실 앞에 오래 서 있던 한 소녀였습니다. 가방을 맨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 소녀는 망설이다가 경비실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소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손수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 속에는 경비실 앞에서 도시락을 건네는 서연과 그 도시락을 받으며 미소 짓는 도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보면 따뜻해져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감정을 천천히 되찾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간 민지연 대표는 주민 몇 명과 함께 조용히 아파트 관리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묵묵히 서류를 보고 있었고 주민들은 어쩐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지연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격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녀의 말에는 분노도 비난도 아닌 담담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 몇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그 작은 흔들림이 시작된 순간 이 아파트는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은 결국 경비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경비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안에서는 도연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요. 도시락보다 그냥 이 말이 더 필요했어요. 도연은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사실은 오늘은 누군가와 숨 쉬며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어느 대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실 작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가만히 나누었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날보다 더 깊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실 유리문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지연 대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 앞에 서더니 어딘가 차분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서연도 도연도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의미만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록 금은 이미 생겼지만 누군가는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곧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전과 진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라기보다 바람 앞에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에는 왠지 모르게 긴장된 기류가 퍼져 있었고 경비실 불은 평소보다 일찍 켜져 있었습니다. 어제 민지연 대표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가 도연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특별히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도연은 작은 노트를 펴고 자신의 이름 그리고 오래전 지워버린 과거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낯선 시간의 방문자는 다름 아닌 민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말을 고르듯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경비원님, 혹은 예전 이름으로는 박진석 씨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그 순간 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지연은 경비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며 뭔가 신중하게 감춰온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낯익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희, 그리고 그녀의 남편 박진석. 도연의 어깨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식은 숨이 깊게 들이켜졌고 오랫동안 봉인했던 기억이
천천히 문을 열며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 김은희와 함께 키우던 딸이 사고로 사라졌던 그날 그 상처는 삶 전체를 덮어버렸고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이름까지 바꾼 채 살아왔습니다. 그가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진실. 서연은 그의 며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사실. 경비실라는 숨소리조차 정적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민지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양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연 씨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입니다. 말을 끝낸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위로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조용히 비워주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오래도록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 경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르게 평범한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고 오래된 앨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어쩐지 버릴 수 없었던 고아원에서 나오며 가져온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본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평소처럼 말을 꺼내지 않고 그저 도시락 대신 사진첩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쩐지 버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진 속 여자,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얼굴이에요. 이상하죠?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 말에 도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내, 그리고 어린 시절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 눈앞의 서연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첩을 부여잡은 채 결국 조심스레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마침내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경비실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던 손이 서서히 떨렸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니면 아버지인가요? 말은 아주 조심스럽고 떨렸지만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온 가장 진실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경비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도시락통, 서류 위에 놓인 낡은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침묵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말보다 따뜻했고 모든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로비 한가운데서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주민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노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게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모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시작했던 이야기, 오해와 편견으로 흔들렸던 관계, 그리고 도시락 하나로 이어진 인연 끝에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 가족의 의미, 그리고 품격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이제 곧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아침, 아파트 단지는 오랜만에 맑고 투명한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벚꽃은 거의 다 졌지만 나무 아래에는 분홍빛 잎사귀가 마치 누군가가
고이 깔아놓은 이불처럼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도 잔잔한 꽃잎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조심스레 닿으며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경비실 앞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멈추어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묻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이곳엔 이제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그 표정에는 고요하고 따뜻한 평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여전히 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이 아니었고 그를 그냥 경비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시간과 상처 그리고 도시락에 담긴 정성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로비 한가운데에 작은 전시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도시락이 남긴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에는 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조심스레 담던 모습, 도연이 숟가락을 곧게 주워 올리던 모습, 그리고 경비실 앞에 사람들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아래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품격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피어납니다. 서연은 그 사진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지연이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사진에서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가족인 줄 몰랐지만 사실은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라면 참 좋겠네요. 서연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품격이겠죠. 조금 뒤 도연이 경비실 앞을 나와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의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같이 먹을까요? 그 말은 웃음도 눈물도 아닌 아주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경비실 앞 작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평범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추억과 시간 그리고 말을 대신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장면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민은 다가와 수줍게 말하며 자리를 내어달라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조용히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락 한 상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경비실 앞은 조용한 공동 식탁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 무렵 경비실에는 작은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덕분에 우리 아이에게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도시락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고 경비실은 단순한 근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하루가 버텨지는 공간이었고 존중이 머무는 자리였으며 조용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품격이 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온기를 남기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길게 숨쉬고 있었습니다.